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부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부부를 한꺼번에 놓고 이제 푸는 것은 이제 처음 시간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 한 사람만 가지고 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일상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이제 생활인데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푼다면은 좀 미스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녀 부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사주입니다. 남자는 신축, 정유, 기유, 갑술시가 되겠고요. 또 여자는 신축, 경인, 병신, 갑오가 되겠습니다. 동갑이네요. 같은 이제 신축년생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사주 보는 법도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사주는 일단 재관을 위주로 본다고 그랬죠. 본인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고 그에 앞서 어떠한 그릇을 이루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릇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격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기유일주가 금왕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고 천간에는 유중에 신금이 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중에 정화가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은 어디에 투관된 것이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뿌리가 없다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신금에 비해서 뿌리가 약하죠. 신금은 금왕절에 태어나서 다시 유를 보고 또 축중에 신금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금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지에서. 그래서 이 정화보다 신금이 매우 큰 강세를 띈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화는 얼른 봤을 때의 정화가 신금을 이렇게 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정화는 신금에 비해서 약세에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신금을 이렇게 녹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토생금해서 식신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식신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만 봤을 때의 식신격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강한, 다시 말해서 본신보다 너무 강한 식신을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상관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만 봤을 때는 식신이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식신국을 이루었을 때는 식상이라고 해서 다시 상관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격이라고 볼 수 없겠죠. 시간으로 가서 정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관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관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격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범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토생금해서 식상이 많은 어떤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상이 강한, 그러니까 식신이 너무 과다해서 상관화되어 버린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요, 쟤만 봤을 때는 상관생자로 해서 이제 돈 버는 데에 치중을 많이 하겠지요. 기토일주 음간입니다. 그래서 음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재성만 있으면 이 식상을 100% 활용해서 이제 구제사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이제 일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상은 과다하게 있지만 재성을 한번 이제 보면은요. 토국수에서 개수, 임수가 이제 재성이죠. 근데 여기서는 재성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 중에 개수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지에 암장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이 식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동적인 면, 구제사를 하는 몸을 굴려서 정신을 굴려서 몸을 굴려서 몸으로 고생하고 일을 해서 돈을 구제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재성이 원명에 노출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일은 많이 해도 결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본인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많고 또 그와 동시에 여러 활동적인 면에서 능동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재성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큰 결실은 볼 수 없는 사주다. 그렇게 보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많이 구제활동을 했지만은 돈은 없는 사주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의 향방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후일이 이제 복덕일에 해당합니다. 이 기후일 자체가 복덕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 숙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을 보면은요, 이렇게 20, 30대의 운을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운이 좋으면 그래도 좋은 시절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를 볼 때에는 그 중장년기에 운을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대운에 많은 치중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봐보면은 여기서 22대운을 한번 봐봅시다. 22대운에 보면은요, 아까 갑이 정관이죠. 정관은 뿌리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뿌리가 없는데 다시 갑을 또 봤어요. 이 뿌리가 없는, 사주 언명에서 쓸 수 없는 것은 이 운에서 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흉사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운이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게 천간의 정화가, 술중의 정화가 투간이 돼서 이제 편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인은 기토를 생하는 오행은 되죠. 그런데 그에 앞서 이 사주는 식상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대운에서 오중 정화를 또 본다는 것은요. 이 오중 정화와 유중 신금이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극금에서 이 오중 정화가 화항절입니다. 이렇게 화항절이 었을 때 특히 이 화기가 매우 극렬한 화항절에 해당하는 오중 정화를 이 유금이 유중 신금이 만났을 때는 바로 이 오화가 유중 신금을 이렇게 끄게 되어 있어요. 아니 다시 말해서 이제 쳐버리게 돼 있죠. 녹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생금에서 이건 식신에 해당하지요. 이거는 편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식신이 편인을 바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내에서는 재성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식신과 편인이 바로 봤을 때에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재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재성을 원명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때에는 매우 상황이 좋지 않게 됩니다. 생활면에서나 건강면에서나 거의 말하자면
이 사람의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30 전이니까 집이죠. 이제 가정이겠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이제 많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거 불안정하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먹고 사는 데 아주 지장을 초래해서 매우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이 오대우는 적어도 이 오대우는 아주 힘이 들었을 것이다. 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것이다. 하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옷을 합의되지요 또. 그러면 이 오화가 하나로서는 편인에 해당하지만요. 이 오술화가 됨으로써 합의됨으로써 이렇게 현실화되는 게 매우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을 바로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도나 빈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대운의 그러니까 20대 후반이겠죠. 20대 초반부터 이 후반까지는 매우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가난했다. 이제 그러한 유추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2대운에 왔을 때는요. 아까 재성이 노출이 안 돼 있다 그랬죠? 편재운을 봅니다. 이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편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인의 부정적인 요소를 이 편재가 어느 정도 해소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편인은 아주 단비가 내리듯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때에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 돈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생활이 한층 많이 나아졌겠죠. 그래서 개사운을 봄으로써 개사대운은 또 기후일에 아까 복덕일이라고 그랬죠. 복덕일에 사를 보는 것은 사유축해서 복덕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덕을 갖춤과 동시에 개사대운을 맞음으로써 생활이 많이 펴진다. 사는 정도가 많이 환경도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겠지요. 이 운이 42대운까지 가게 됐습니다. 임계를 봤으니까 임도 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 중에 개수가 있지요. 진유합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20년간 매우 좋은 운을 맞았다는 것이죠. 호운을 맞음으로써 이 사람의 원명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100% 발휘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 수 있는, 재물을 득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 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돈을 좀 벌었다는 것이죠. 생활도 많이 폈고요.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52대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이 계속 갔으면 좋은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변화가 하죠. 모든 것은 이제 변화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제 변하는 것이 이제 대운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도 보듯이 20년간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52대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식상이 매우 왕한 중에 다시 식상운을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화가 이때는요. 모광절이죠? 모광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생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이것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도식의 운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벌었다 할지라도 이때에는 다시 무언가로 인해서 궁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유충에서 이 월궁을 충하고 있습니다. 합도 깨뜨리면서 묘를 충하고 있지요. 이랬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이랬을 때에는 기토일간의 명에 수명의 지장이 오는 아주 극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비의 운이 해당하지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우리가 말년에 입각했을 때는 또 양상이 다르죠. 그랬을 때는 이때보다는 이때가 굉장히 지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한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명은 원명의 식상이 너무 과다한 중에 본인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지만 식상이 너무 과다한 중에 본인이 재성을 보지지 않아서 일은 많고 하려고 하는 의욕은 많고 활동 면에서도 매우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결실이 적은 사주다. 본인은 기토 음간일주로서 매우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중에 노력은 많이 하지만 결실을 보여주는 재성이 원명에 없음으로써 운에서 봤을 때 다행히 중장년에 운에서 20여 년간 그러한 운을 봐서 그때 비로소 어떠한 자신의 고생에 의한 결실을 보람을 찾았습니다만 말년으로 가는 52대 운에 다시 악운을 맞음으로써 가졌던 것을 이때에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다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생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자의 명입니다. 남자의 명으로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우리가 이제 부인의 이제 남편이겠죠. 이 분은 이 부인의 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의 사주가 그러니까 사주라기보다는 부부의 운이 어떠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살필 수가 있겠죠. 이 여자분의 사주는 병신일주입니다. 여자는 이제 부위 관성을 위주로 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병일주가 인홀에 태어났습니다. 얼핏 봐서 인옷을 화국을 이루었고 인신충을 했지요. 신중의 경, 축중의 신금이 이렇게 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칠 수가 있죠. 인중의 간목이 투간을 했다 하더라도 신중의 경금이 올라가서 이 간목을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발휘를 못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인옷을 화국이 돼서 지지에서는 인옷을 화국이 돼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만 운을 보면요. 운에서 다행히 이제 화왕절로 갑니다. 이 중장년이 화왕절로 갔습니다. 목화왕절로 갔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왕신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자의 명이면서 여자의 명이니까 수국화에서 관사를 먼저 보면요. 축중 개수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남편은 재성이 노출되어 있지 않지요.
이 여자분은 남편인 관성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처지요. 아내의 성입니다. 부인의 성입니다. 부인의 성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분의 사주는 흥미롭게도 또 남편 성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행운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본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강절을 봤죠. 화황절을 봤습니다. 여자의 명은 부위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일단 온전하면은 별 탈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를 이 노출이 안 돼 있는 부일지언정 중운에서 범하지 않으면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과 그럭저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목화음절로 갔습니다. 부위를 뚜렷하게 친다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대신 이러한 운들은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에서 천간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때에는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국화에서 정관운에 해당하죠. 정남편과 결혼말이 오가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중에 또 경금이 있어서 병화도 있지만 본인도 왕한 그런 와중에 경금의 장생지를 봄으로써 재생관하게 되어 있지요. 금생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20일 대운에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때에는 갑목이 갑경충에서 아까 갑경충에서 갑이 갑목을 친다고 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금이 이 갑목을 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그렇지만 여자 사주에서 이 편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 사주에서 식신을 자식성으로 봤을 때, 식상을 자식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편인이 온다는 것은 그 자식을 범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편인을 본다는 것은 자식 생산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30일 대운에 다시 봄으로써 본 것을 이 경금이 다시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다지 큰 불상사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편인을 봤을 때는 이 재성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재를 보는 것이 재성 중에서도 이 편재를 보는 것이 매우 구색이 맞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호해서 이제 오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화항절은 본인의 근기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본인이 주장을 가지고 이제 집안을 건사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버팀목이 돼주기 때문에 나쁜 운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운에 해당합니다. 부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의 정신과 몸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부를 따라서 가정의 부인으로서 살림을 하면서 그럭저럭 평범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운에 이제 비겁운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이렇게 화생토에서 축중 기토를 봤다고 하지만 이건 축토는요 어떻게 보면 정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생토에서 이것을 이제 식상의 기운이라고 보기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원명에 어떻게 보면 식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는 여명 중에서 다시 비견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활동 면에서나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영마가 이렇게 일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운을 봄으로써, 식상을 보지 않은 이런 여명일 경우에는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부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얼른 이렇게 사주 구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비거분을 이제 봄으로써 매우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뭐를 이렇게 밖으로 버리거나 이렇게 활동을 꿈꾸고 바깥 활동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결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나태해진 경향이 이때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정주부로서는 별 흠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50일 대운을 보면은요. 50일 대운까지는 그래도 이제 병을 봤으니까 재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는데 이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급금에서 이제 신금왕절로 갑니다. 50대 후반부터요. 여기 재가 왕합니다. 다시 재운으로 간다는 건 아주 안 좋습니다. 재가 만해져 버리는 거죠. 재가 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만 왕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나마 생활을 유지했던 그러한 일상을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금전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볼 수 있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남편이 벌어다 줬었던 어쨌든 생활면에서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50대 후반부터 그것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의 경험을 봐서 하급금에서 재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다 한격으로 신약 한격으로 재다 신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주 그러니까 이 분 여자분과 남편의 사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상통한 면이 너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남편은 52대운부터 나쁜 운이 와서 지금 같이 나이가 같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때 와 있습니다. 여자분 역시 50대 후반에 와 있어요. 근데 운이 서로 나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부부는 어떻게 만나든 인연입니다. 어떠한 인연이든 어떠한 원인이든 인연이 있어서 인연이 주어져서 만나는 게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부부의 운 역시 같이 갑니다. 좋을 때는 같이 좋고 나쁠 때는 또 같이 나빠요. 그럴 때라야만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서 가정을 이루고 좋든 나쁘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요. 아까 남편의 운을 봤을 때는 월공을 충합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불운을 맞게 돼요. 수명에 그러니까 죽을 똥 말똥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식신을 쳐버리기 때문에 식신도 건드리고 또
재성도 건드리죠. 그러니까 몸과 돈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쁨과 동시에 몸의 건강을 잃음과 동시에 돈도 나가버린다. 돈도 잃은다. 그럼 돈이 무엇입니까? 처성이죠. 처성입니다. 그러면 처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재성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목국토에서 이렇게 관입니다. 묘는 관이 이렇게 유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관이면서 식신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관제구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묘일중에서 관제구설, 그러니까 돈과 처와 관제구설과 또 몸의 건강 유지를 또 할 수 없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소성 시비 관제구설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아주 죽을 맛이겠죠.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나쁜 와중인데요. 이 여자분은 그래도 이 남자분보다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몸에 이상이 오거나 관제구설을 많이 겪는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인신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인옷을 화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해준다 그 말이죠. 이 인옷을 합이 됨으로써 이 신금이 이렇게 인신충 이렇게 충하는 것을 이렇게 헬스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동요나 일상이 이제 유지했던 것에 문제가 생기고 유지를 이제 생활면에서 여자로서 부인으로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이분 역시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어차피 이분과 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서로의 길을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되죠. 그런 것과 같이 이분 역시 현재 지금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물어온 사례입니다만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남자분의 운이 이렇게 흉한데 부부의 삶을 같이 공유해서 이어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면으로든 이 두 부부의 일상에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상황과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생활도 바뀌죠. 본 각자의 생활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이제 이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세운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자분을 봤을 때 경자년, 신축년이 오죠. 다시 올해는 무술년입니다. 기해년이죠. 올해가 무술기해년이 왔습니다. 무술기에서 이제 올해가 기해년이고 내년이 경자신축, 내년으로부터 경자신축을 봅니다. 좋습니까? 운으로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토 이거는 아까 우리가 개수가 V라고 그랬죠. 이 어떻게 봐서 이렇게 수기하고 아주 반대되는 운이죠. 게다가 이 재성의 운이 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는 모르겠지만 51대운에 55대운에부터는 금왕대를 보기 때문에 이 금을 보면은 안 된다 했습니다. 아까 재성이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어서 왕한 가운데 다시 금왕대를 보는 것은 재만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죄다 신약인격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운도 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혼을 독립을 꿈꿔서 이혼을 한다 한들 이분의 생활이 본인이 생각한 만큼 호전적이겠습니까? 어떻게 봐도 이혼을 한들 안 한들 이혼을 해도 안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살아온 그래도 부부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인데 생활이 조금 궁핍해서 좀 어렵고 그렇다 한들 물론 이제 남편이 또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외도도 할 수 있습니다. 갑기압을 해서 또 이성의 어필도 어느 정도 있어요. 식상도 왕하기 때문에 남편이 음간에다 식상도 왕하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력도 매우 강한 사람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아주 표현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여자분은 그것과는 많이 대조되지요. 비거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 자신의 처를 보았을 때 보는 눈이 매우 탐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남편이 그동안에 본인을 매우 무시했다. 무시를 많이 했다. 이 돈을 많이 이제 20년간 이제 돈을 언제 벌었겠죠. 그랬을 때에 많이 무시를 당했다. 이제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환경이 변하고 생활이 어렵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마음이 동합니다. 힘드니까요. 살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으려고 이분과 헤어져서 남편과 헤어져서 본인이 좀 더 살기 좋게 되리라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혼을 한다면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요. 하지만 이혼을 한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황절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전체적으로 운이 호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도 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위를 따라가는 여자의 명으로서는 남편이 있음으로써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는 쉽게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이혼을 함으로써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자의 명은 푸는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좀 안 됐습니다만 이 두 분의 이 부부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 물론 지금 현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상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에 되어 있습니다.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본인이 여자분은 꼭 본인이 이혼을 해야 되는가 한번 다시 이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남자분은
본인의 신상에 이제 어떤 위협적인 것들이 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수십 년간 살다가 갈라서는 것만이 꼭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더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쨌든 별거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운에 도달해 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단지 이혼을 금전적인 면 같은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 것이라면 특히 이 여자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